2025년 4월 10일 기준 실적 관심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다시피 관심 종목에는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알파벳 A, 어퍼몰딩스, 델타 에어라인스, 엔비디아, 카니발 토스트, 덱스컴까지 종목이 많습니다. 알파벳이 구글 클라우드가 기업들이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제미니 인공지능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구글의 분산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제미니 모델을 온 프레스미로 배포할 수 있게 해서 데이터 보안과 규제 준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고요. 구글의 제미니 모델은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해서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피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인공지능 가정용 로봇 볼리에 구글의 대형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탑재할 예정이고요. 알파벳 CEO는요, 2025년에 걸쳐서 25년이죠. 25년에 걸쳐서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750억 달러 자본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재확인했고요. 인공지능 컴퓨팅과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서버 데이터 센터가 자본 지출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요. 2025년은 연간 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높아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도 8%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PS 역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2분기의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트는 어제 기준이었고요.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오늘은 160달러 부근이네요. 16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19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뭐 많이 수익이 날 가능성보다는 한 20% 정도 수익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눌리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펌입니다. 에버코어 ISI에서 어펌에 대해서 경쟁사 대비 리스크 관리가 더 뛰어나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목표 주가를 5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거시 경제 환경에서 기존 신용 제공업체가 잠재 고객을 차단을 하게 되면서 어펌이 선구매 후 지불 플랫폼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적자가 지속이 되었는데 2025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2026년까지 실적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죠. 거의 3000%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분기의 실적은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적재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2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의 실적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100달러까지 올라갔던 건 뭐 이슈 상장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전 고점 부근이었던 9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은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싸게 잡느냐 이게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델타 에어라인스 글로벌 무역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하반기 증편 계획을 보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좌석 공급 확대를 중단하고 비용 절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분기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뛰어나게 올라간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68%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 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의 실적은 2023년 대비해서 줄어들기는 하지만 2024년 대비에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통적으로 2분기 실적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5달러에서
31달러 사이에서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보수적으로 차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50달러 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이 좋아지지는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2020년을 제외하면요,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30달러에서 거의 5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2024년에도 실적 발표를 하고 주가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7월 달부터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도 상승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대형주를 포함을 하지는 않는데 대형주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대형주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자사의 H20 AI 칩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정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H20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엔비디아의 최고 기업 AI 칩으로서 미국 내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라고 약속한 대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적적인 측면을 확인해 보게 되면 2026년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죠. 더 좋아집니다. 이게 지금 1분기부터 2, 3, 4월, 2, 3, 4 분기까지 보게 되면 실적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14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는 수익이 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주가가 빠진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은 이전에도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카니발의 주가가 적정 수준에 있다고 언급을 했지만 크루즈선 섹터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시장 비중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는데 크루즈 섹터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시장 비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뭐 어떻게 됐든 카니발의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은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크루즈선 섹터 전반이 투자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상호 관세 유예가 발표가 되었지만 경기 침체 위험이 여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2025년의 실적은 하향 조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2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예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 지금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경기 침체를 벗어난다라는 것보다는 경기 침체에 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 볼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호 관세가 합의가 될 때까지 그냥 연장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어떻게 됐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5월 달에 실적이 아마 6월 7월까지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중순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정은 큰 의미는 없고요. 하반기 실적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좀 밀렸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31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스트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웰스파고는
거시 오타가 나왔네요. 거시경제적입니다.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비중 확대로 두 단계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30달러에서 39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핀테크 업체고요. 현재 토스트의 밸류에이션이 점진적인 성장 기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 고객, 해외 시장, 식음료 소매 부문에서 기회가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인상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달성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순이익이 1,900달러 정도, 1,9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1,200% 가까이 1,1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죠. 그리고 EPS 같은 경우는 2,200% 정도 상승 여력이 있고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좋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주가가 바닥까지 좀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60달러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덱스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새로운 연속 혈당 측정기 G7 15데이 시스템이 미국의 FDA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서 최대 15일 동안 착용 가능한 연속 혈당 측정기고요. 기존의 손끝 체열 방식과 달리 피부에 부착해서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을 하고 기록할 수 있어 당뇨 환자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EPS도 2달러를 돌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2달러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2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2022년의 실적을 뛰어넘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가운데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의 고점 부근이 130달러에서 140달러 사이였는데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00%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실적을 판단을 해서 제 개인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시는데 그냥 도움되는 참고 자료로서만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조선버핏으로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한 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